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관련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 변호사님, 네. 여기에서도 파격 행보를 이어갔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걸어갔습니다. 걸어갔습니까? 네, 차를 타지 않고 걸어갔는데요. 네. 예전에 차 타고 갔나요, 다?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이 아닌 그 일반 장성들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이동하면서 네. 그 국방부 청사에서 이제 그 합참, 네. 저희 지휘본부까지 가면서 이제 그 도보로 걷지 않고 차를 이용하는 게 그 일반적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 않고 이제 그 200m 정도를 걸어갔고요. 또 걸어가면서 이제 그 군 지휘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예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그 여러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예전에는 보통 그 장군들의 전용 차량을 탔다면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거리가 긴 거리는 아닙니다만 네. 또 과거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게 의전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차를 태웠는데, 네. 그런데 어제 보니까요, 오늘 각 신문들의 서 소장님, 네. 조간신문에 사진도 크게 실렸던데, 사인을 해달라고 여군들이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네. 네, 아마 국방부의 그 현직 대통령이 방문한 이래 처음으로 네. 멀리감치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마 그 근무하는 그 국방부 직원들이 바로 저 모습입니다. 예, 네네. 대통령 주변에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 흔쾌히 네.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사인을 해준 모습이 연출되는데 아마 저 모습은 그 친근하실 거예요. 대통령이 그동안 셀카를 직접 시민들과 찍어준다던가 아니면 식판을 들고 그 직원들과 함께 직원 식당을 직접 이용한다던가 음식도 떠먹었잖아요. 예, 예. 네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아마도 소탈하고 탈권위적인 행보를 통해서 더 국민과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겠다는 것이 인상적인 것 같고 아마 전임 대통령이 관저에서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불통의 모습 때문에 저러한 모습들이 더욱더 국민들에게 그 공감을 가는 것 같고 특히 일반 국민이 아니라 군내에서 군 통수권자가 그 평범한 사병들과 함께 저렇게 어울리는 모습들이 상당히 보기 좋아서 국민들을 네. 흐뭇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국방부 공보담당관이요, 이 실장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를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서 환영과 환송을 해준 것은 처음이었다. 과거에는 대통령 이동 경로에서 멀리 떨어져 지켜보는 게 다였다.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 그냥 대통령이 지나가면 박수로 환영했다가 또 가면 잘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앞서 사진 보신 것처럼 막 대통령 곁에서 장성들이 사인해 주세요 대통령님 이런 모습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참 이게 불가능한 걸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가요? 아하, 왜냐하면 네. 자 다른 그런 이 부처는 다릅니다.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 부처는 군인들이에요. 아하. 군인들인데 대통령은 뭐죠? 최고 통수권자이자 군 통수권자. 명령권자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명령권자, 군기가 들고 관등성명 되고 아하. 사실은 그런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데 네네. 여군들이 가서 마치 민간인처럼 아하. 대통령한테 사인을 받는다. 네네. 사실 그런 장면이 왜 연출이 안 되냐면 네. 철저하게 통제가 되죠. 군기가 이 1번 아닙니까? 더군다나 국방부에서의 어떤 그런 사진들은 군의 어떤 상징이에요. 군의 네.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네네. 군의 어떤 군기를 엄수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런 모든 것들을 파격적으로 깨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이게 그 권위가 사실은 이렇게 이 민관화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파격적이었죠. 네. 그 어떤 장면보다. 이제 이런 모습 보면 여군들이 막 다가가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막 사인해달라고 하면 일부 시청자분들은 이거 앞서 이 실장님 얘기처럼 뭐 군기 회의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요. 이런 모습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주요 지휘관들에게 악수를 청하자 딱 관등성명을 칼같이 댔답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대장 이순진,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대장 장준규 이런 식으로 관등성명도 똑바로 되면서 이렇게 이 군기가 바짝 든 모습도 보였다고 해요. 현 의원님 이러니까 우리가 한 모습만 보고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아니 아주 바람직한 네네. 모습입니다. 바람직한 모습인데 이제 이런 군 문화 자체가 위에서부터 탈권위적이고 이런 네. 부분에서는 접근을 해야죠. 근데 조금 더 본질적인 차원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가 뭐냐면은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이 방산 비리를 비롯한 병역 비리들이 있잖아요.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군개혁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세워가지고 이어져 왔던 네. 국방 2030 계획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군 장성 감축이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로부터 해서 대통령의 뜻을 명확히 알아가지고 네. 국방부가 변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요,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가 뭐냐면은 이 국방장관 임명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그동안 늘 군 출신을 해오기 때문에 네. 이 여러 가지 형태의 연고에 얽혀서 국방 개혁을 못한 거예요. 아하, 네. 사실 우리 옆에 있는 일본 네. 그리고 또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할 것 없이 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 정부 구성하면서 다 여성이 국방장관입니다. 아하.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국방장관 중에서 군 출신은 2명밖에 없습니다. 아하, 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진정하게 문민정부답게 네. 그런 차원의 과감한 시도, 네. 특히 여성 국방장관도 생각할 수 있는 네. 이런 어떤 확실한 조치를 네. 통해서 국민과 군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알겠습니다. 거죠. 손 변호사님. 네. 어제 국방부를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가리켜 적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요. 네. 어제 국방부를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듣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일주일 만에 국방부와 합참을 찾은 것은 지금 그만큼 우리의 안보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적이 무력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대통령으로서 그 역량을 더욱 키워나갈 것입니다. 손 변호사님, 저 대목을 보니까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와 벌였던 이른바 주적 공방도 다시 떠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3차 토론이었죠. 네. 이제 홍준표 당시 후보가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주적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갑자기 던졌는데 여기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네. 이렇게 말했죠.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적이다. 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의 대상이다라고 네.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껴안아야 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네. 또 일부 국민들이 또 우려를 표하고 또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토론회에서 이제 그 문재인 당시 후보가 했던 이야기가 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가라는 점을 참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하. 헌법과 관련 법령의 내용에 그대로 부합하는 내용이고 네. 또한 대법원의 그런 판례의 태도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취지와 동일하거든요. 네. 즉 북한이 주적인지 네. 여부를 뭐 명시적으로 규정한 그런 그 법령은 없고 네. 또 북한의 정권과 또 북한 주민들을 또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네. 점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 했던 이야기 중에 적이 무력 도발을 감행한다면 강력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네네. 이 적이라는 게 어느 나라만 적으로 규정해 놓는다고 해서 그게 뭐 안보가 튼튼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가 또 적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번 적으로 규정했던 나라가 나중에 또 적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당연히 현재로서는 가장 적에 가까운 그런 그 집단이고 또 북한 이외의 다른 국가도 얼마든지 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연하게 어떤 그 안보를 보다 튼튼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은 뭐 대통령이 뭐 다른 국민들과 네. 다를 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네, 더 많이 하겠죠. 일단 북한이 적에 가까운 게 아니라 일단 적이죠. 북한은 네, 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이외의 다른 국가도 적이 될 수 있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더 열린 개념으로 본다면은 네. 적의 개념을 더 좁히는 건 아니라 오히려 넓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네. 볼 수 있겠죠. 지금 어제 국방부를 찾은 문 대통령의 발언, 북한 도발, 적의 도발, 적이 무력 도발을 한다면 즉각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우리 군이 갖추고 있다. 군의 사기도 진작을 해줬습니다. 연출됐는데 아마 저 모습은 친근하실 거예요. 대통령이 그동안 셀카를 직접 시민들과 찍어준다던가 아니면 식판을 들고 그 직원들과 함께 직원 식당을 직접 이용한다던가 음식도 떠먹었잖아요. 예, 예. 네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아마도 소탈하고 탈권위적인 행보를 통해서 더 국민과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겠다는 것이 인상적인 것 같고 아마 전임 대통령이 관저에서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불통의 모습 때문에 저러한 모습들이 더욱더 국민들에게 그 공감을 가는 것 같고 특히 일반 국민이 아니라 군내에서 군 통수권자가
평범한 사병들과 함께 저렇게 어울리는 모습들이 상당히 보기 좋아서 국민들을 네. 흐뭇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국방부 공보담당관이요, 이 실장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를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서 환영과 환송을 해준 것은 처음이었다. 과거에는 대통령 이동 경로에서 멀리 떨어져 지켜보는 게 다였다.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 그냥 대통령이 지나가면 박수로 환영했다가 또 가면 잘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앞서 사진 보신 것처럼 막 대통령 곁에서 장성들이 사인해 주세요 대통령님, 이런 모습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참 이게 불가능한 걸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가요? 아하. 왜냐하면 네. 자 다른 그런 이 부처는 다릅니다.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 부처는 군인들이에요. 아하. 군인들인데 대통령은 뭐죠? 최고 통수권자이자 군 통수권자. 명령권자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명령권자, 군기가 들고 관등성명 되고 아하. 사실 그런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데 네네. 여군들이 가서 마치 민간인처럼 아하. 대통령한테 사인을 받는다. 네네. 사실 그런 장면이 왜 연출이 안 되냐면 네. 철저하게 통제가 되죠. 군기가 1번 아닙니까? 더군다나 국방부에서의 어떤 그런 사진들은 군의 어떤 상징이에요. 군의 네.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네네. 군의 어떤 군기를 엄수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런 모든 것들을 파격적으로 깨뜨렸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이게 그 권위가 사실은 이렇게 이 민관화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파격적이었죠. 네. 그 어떤 장면보다. 이제 이런 모습 보면 여군들이 막 다가가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막 사인해달라고 하면 일부 시청자분들은 이거 앞서 이 실장님 얘기처럼 뭐 군기 회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요. 이런 모습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주요 지휘관들에게 악수를 청하자 딱 관등성명을 칼같이 댔답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대장 이순진,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대장 장준규, 이런 식으로 관등성명도 똑바로 되면서 이렇게 이 군기가 바짝 든 모습도 보였다고 해요. 현 의원님, 이러니까 우리가 한 모습만 보고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아니, 아주 바람직한 네네. 모습입니다. 바람직한 모습인데 이제 이런 군 문화 자체가 위에서부터 탈권위적이고 이런 네. 부분에서는 접근을 해야죠. 근데 조금 더 본질적인 차원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가 뭐냐면은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이 방산 비리를 비롯한 병역 비리들이 있잖아요.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공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관련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 변호사님, 네. 여기에서도 파격 행보를 이어갔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걸어갔습니다. 걸어갔습니까? 네, 차를 타지 않고 걸어갔는데요. 네. 예전에 차 타고 갔나요, 다?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이 아닌 그 일반 장성들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이동하면서 네. 그 국방부 청사에서 이제 그 합참 네. 이제 지휘본부까지 가면서 이제 도보로 걷지 않고 차를 이용하는 게 그 일반적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 않고 이제 200m 정도를 걸어갔고요. 또 걸어가면서 이제 군 지휘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예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그 여러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예전에는 보통 그 장군들의 전용 차량을 탔다면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거리가 긴 거리는 아닙니다만 네. 또 과거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게 의전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차를 태웠는데, 네. 그런데 어제 보니까요, 오늘 각 신문들의 서 소장님, 네. 조간신문에 사진도 크게 실렸던데, 사인을 해달라고 여군들이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네. 네, 아마 국방부의 현직 대통령이 방문한 이래 처음으로 네. 멀리감치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마 근무하는 국방부 직원들이 바로 저 모습입니다. 예, 네네. 대통령 주변에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 흔쾌히 네.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사인을 해준 모습. 개혁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세워가지고 이어져 왔던 네. 국방 2030 계획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군 장성 감축이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로부터 해서 대통령의 뜻을 명확히 알아가지고 네. 국방부가 변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요,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가 뭐냐면은 이 국방장관 임명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그동안 늘 군 출신을 해오기 때문에 네. 이 여러 가지 형태의 연고에 얽혀서 국방 개혁을 못한 거예요. 아하, 네. 사실 우리 옆에 있는 일본 네. 그리고 또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할 것 없이 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 정부 구성하면서 다 여성이 국방장관입니다. 아하.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국방장관 중에서 군 출신은 2명밖에 없습니다. 아하, 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진정하게 문민정부답게 네. 그런 차원의 과감한 시도, 네. 특히 여성 국방장관도 생각할 수 있는 네. 이런 어떤 확실한 조치를 네. 통해서 국민과 군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알겠습니다. 거죠. 손 변호사님. 네. 어제 국방부를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가리켜 적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요. 네. 어제 국방부를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듣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일주일 만에 국방부와 합참을 찾은 것은 지금 그만큼 우리의 안보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적이 무력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대통령으로서 그 역량을 더욱 키워나갈 것입니다. 손 변호사님, 저 대목을 보니까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와 벌였던 이른바 주적 공방도 다시 떠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3차 토론이었죠. 네. 이제 홍준표 당시 후보가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주적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갑자기 던졌는데 여기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네. 이렇게 말했죠.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적이다. 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의 대상이다라고 네.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껴안아야 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네. 또 일부 국민들이 또 우려를 표하고 또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토론회에서 이제 그 문재인 당시 후보가 했던 이야기가 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가라는 점을 참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하. 헌법과 관련 법령의 내용에 그대로 부합하는 내용이고 네. 또한 대법원의 그런 판례의 태도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취지와 동일하거든요. 네. 즉 북한이 주적인지 네. 여부를 뭐 명시적으로 규정한 그런 그 법령은 없고 네. 또 북한의 정권과 또 북한 주민들을 또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네. 점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 했던 이야기 중에 적이 무력 도발을 감행한다.